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쾌입니다. 이 어쨌든 시간의 이유에 대한 파도를 그냥 파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인 여기까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이유에 파도로 이제 저절로 되는 거야. 또는 이 x분의 불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판단이고 그럼 일단 임펄스가 아니라는 걸로 판별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럼 우리는 큰 봉상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4시간 봉상으로 보면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건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한 가지는 있죠. 카운팅적으로 봐서도 복합 조정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임퍼시브하지 않으니까 일자로 쭉쭉 내리긴 힘드니까. 다만 내릴 수 있다는 건 Y가 연장이 되면 당연히 일자 파동처럼 내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Y의 시작이란 뜻이죠. 이 저점을 깨는 순간 이 파동은 전체가 Y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W고 X 파동 만들었고 Y 가격 조정한다는 뜻이죠. 그럼 조금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면 만약에 롱을 들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손절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다. 4시간 봉상을 확인하면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져 있다. 근데 다만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 파동에 대한 얘가 되돌림이 되려면, 이 자체가 되돌림이 되려면 886을 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886을 하방 이탈해서 복마감을 여기서 해버리면 RSI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밑에서 상단을 만들어낼 거예요. 4시간 봉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단가 걸리지 않고 좀 더 빠진 다음에 뭔가 기간 조정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상단을 만들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롱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에 어떻게 진입할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시간 봉은 일단 상단은 나와 있다. 상단은 나와 있으나 내려오는 게 너무 일자 무빙이죠. 일자 무빙이었을 땐 잡지 않는 게 원래 좋아요. 내동매매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이런 경우,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최소한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되돌렸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진입해도 늦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굳이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리스크가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잡기보단 되돌림이거나 또는 내려왔을 때 이때 잡거나 이 되돌림에 잡거나, 그래서 내려온 파동에 대한 뭐 되돌림 먹거나 전저점 손절이 명확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886을 돌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복마감을 밑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사라지니까 안 된다. 그럼 시간봉은 어떨까? 라고 보는데 시간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1분 남았는데 21분이 여기까지 와서 복마감을 해버린다. 그러면 상승 다이버전스 없어지고, 또는 과장된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비슷하게 아파동과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도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4시간 봉, 시간 봉상 둘 다 886을 도달해서 복마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건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해야지 최소한 이렇게 상단가 걸려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파동 0.5, 382 0.5까지 단기 매매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는 건 이게 시작 파동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 이 저점을 886을 돌파해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Y예요. Y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점 돌파해서 상단 걸리면 좋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Y 시작에서는 롱 잡는 게 참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대로 쭉쭉 임펄스처럼 흘러요. 그래서 Y 파동에서는 롱 잡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10파동 나오면 편해요. 1, 2, 3, 4, 5파동 임펄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파동에서 단기 반등 무조건 있어요. 이런 자리가 오히려 매매하기 편한 자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복합 조정에서는 5파동 카운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Y 파동에선 잡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밑에 부분에서 잡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잡기보다는 이 저점이 깨지면, 그래서 당장 잡기보다는 단기 반등 있을 수는 있겠죠.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X 먹으려다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관점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메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대로 만들어진다면 이 Y는 어디까지일까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체크해 보면, 그렇게 보려면 날봉까지 가야 됩니다. 날봉까지 봐야 되는데, 이 날봉상에 이 상승한 파동, 요 한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로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로 보시는 게 좋고. 네, 고일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로그로 봤을 때 이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이 어디까지 줄 거냐, 382까지는 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건 단기적으로 여기 올라올 거라 생각해서 만약에 롱 봤다가는 382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 순으로 보면 거의 한 13,000불이 빠지는 거예요. 엄청 크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좀 상다가 걸리는 부분에서 진입을 하려는 게 좋다. 차라리 되돌림의 숏을 밑에 깨지고 나서 되돌림의 숏을 타서 Y를 먹든 그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382 0.5까지는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실 여기까지 오면 저는 엔딩 다이아고날의 시작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단기 반등하더라도 재차 떨어져서 이렇게 만드는 엔딩 다이아고날의 여기 2파동 시작이죠. 1파동 완성했고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하면서 한 사이클을 마무리 짓는 파동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일단 아직 그 자리는 주지 않았으니 지금 이 부분을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게 되면 이런 언저리에서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4시간봉을 체크해 보게 된다면, 4시간봉은 이제 저점을 만약 돌파해서 내려오면 상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꼬리 말면 상다는 생기지만, 지금 상에서는 밑에 쪽에서 상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4시간봉, 그리고 시간봉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5분 봉을 보면 15분 봉에서는 어느 정도 상다가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복마감을 살짝 조금 더 위에서 해주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 살짝 더 위에서 해주면 상승 다이버스 형성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행보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상다 만들어지면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상다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보를 조금 더 해주는 구간이 생깁니다. 단기 매매 하는데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 1분 안에 위로 올라와서 좀 복마감을 해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매매를 하실 거면 여기는 롱 단기 매매 자리다. 근데 일자 무빙에서는 제가 롱 받기보다는 되돌림의 숏을 받든 아니면 단기 매매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상다도 지금 없습니다. 여기 상다 생각하고 매매해야 돼요.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메인 관점인 Y 하락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우리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파동은 Y에 대한 이 한 파동이, 만약에 이 파동이 이렇게 불규칙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Y 하락이지 않냐. 하지만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할 수 있는 이 소파동 간의 모습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롱을 받아볼 생각인 거고, 홀딩하고 있는 거죠. 평단까지는 와주겠지 하고, 아니면 손절할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불규칙 파동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이 Y가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이 Y 파동이기 때문에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횡보 좀 하다가 이 저점을 깨면서 Y가 쏟아지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한 파동 마무리되고 되돌림 이후에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 레이블 상으로는 메이저 파동보다는 소파동으로 치기 때문에 X는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선 단기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X 나왔다가 다시 Y 하락하는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여기서는 단기적인 롱은 나올 것 같고 재차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상승 다이버전스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횡보는 좀 해줄 수 있다. 여기 깨기 전까지 횡보는 좀 해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고점을 넘길 거냐로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고 차라리 한 얘가 여기서 이 저점을 지키고 한 618 0.5나 618까지 올라오면 그때 가서 이 고점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가능성을 한번 볼 것 같다. 그래서 횡보를 좀 더 하다가 좀 돌파했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파동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곳에서는 일단 작은 횡보는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알트 매매하는데도 이거를 신경을 써야겠죠.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승할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은 단기 매매만 집중해보자. 단기 매매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윙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반봉은 해도 나머지는 스윙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 그래서 저는 단타는 롱, 왜냐면 물려 있어서 지금 롱 탄 거예요. 단기 반등 있을 것 같아서. 단기는 롱.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깨야 되는 거는 변치 않다. 그리고 그 깼을 때 그냥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다. 다시 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거다. 왜냐면 날봉상 엔딩 다이고날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다만 긴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는 여기서 롱인데 그럼 숏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숏을 한다면 이게 Y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 자체가 뭐 이렇게 불규칙 이후에 떨어지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X 나오고 Y든 그러면 이 Y의 시작점인 이 곳을 다시 돌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 파동이란 뜻이에요. 이걸 다시 돌파했다? 그럼 이 파동 끝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되돌림의 숏을 타려면 당연히 여기가 고점이 손절이 되겠죠. 근데 고점까지 손절 잡기에는 갭이 너무 크죠. 여기서 잡는다면 여기까지 손절한다?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죠. 5%가 넘잖아요. 그러면 10배 하면은 시드 반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죠. 전체 시드의 반이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저점이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어디까지 줄까를 체크해 보시고 매매를 숏자리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자리를 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떨어져서 제 거 손절시키고 반등했다 갈 수도 있고 그냥 손절하고 그냥 쭉 내려갈 수 있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이 저점을 깰 수 있다. 886을 깨서는 안 된다. 886 지켜,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롱을 위해서라면. 근데 숏을 위해서라면 숏 자리 안 주고 이게 마지막 숏 자리였고 그대로 내려간다 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단기 반등해서 공통 숏 자리라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곳을 깼다가 행보해주고 다시 내려가는, 이게 궁극적인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긴 하지만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 매매 가능하고 내려왔을 때 또 롱 받을 수는 있고, 그리고 저점 깨는 순간 롱은 좀 더 밑에서 받고 상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롱 받아서 내려온 파동에 대한 X 부분 먹고 그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파동 생각해서 숏도 타보고 이때 못 탔다면 이때라도 타보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상으로, 단기 시나리오 상으로는 끝인데 이 이상 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방송 켜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럼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런 경우 갑자기 이 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간다. 이 저점을. 이건 힘들다. 최근 한두 달간의 생각은 이게 맞지 않나.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기간 조정을 좀 필요로 해요. 그렇게 되면 올라오려면. 그렇지 않다면 한번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 알트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미너스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도미가 오르고 있다. 그럼 알트가 빠지고 있다거나, 첫 번째는 비트로 자금이 흐르고 있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비트는 가만히 있는데 알트가 빠지거나, 그럴 때 도미너스가 상승한다. 왜냐면 비트 볼륨은 그대로 있는데 알트 자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비트 쪽에 쏠리는 것처럼 보인다. 두 가지 형상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내려온 파동을, 추세를 상방 돌파했습니다. 도미너스 자체가. 그렇다는 거 알트 쪽에 빠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비트는 상승하지 않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지만 그대로인 상태라는 건 알트가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알트를 보면 알트가 생각보다 더 빠지고 있죠. 비트 떨어지는 거에 비해. 뭐 많게는 8%, 7%, 6%, 7%, 9% 빠지는 것들도 있고, 상승이 클수록 더 많이 빠져요. 최근 상승이 컸던 것들은 더 많이 빠질 겁니다. 대부분 한 6%에서 한 8% 사이가 빠지고 있어요. 그거를 본다면 뭐 그냥 아무거나 볼게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비트가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이거 내려온 거에 대한 알트는 되돌림까지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는 한 20% 정도에 대한 수익은 이미 끝났어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50%까지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 비트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상단가 걸려 있거든요. 웬만한 알트들이 대부분 4시간봉 상단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까지 욕심부리지 않고 먹는 구간이긴 하다. 전저점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은 여기서 반등하겠죠. 당연히 상단 걸릴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알트 매매할 때는 지금 비트랑 동일하게, 지금 비트 롱 탄다 그러면 알트 지금 롱 타서 반등 먹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먹으면 50%까지 먹는 이런 자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가 떨어지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알트가 더 빠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비트가 횡보하거나 상승을 해주면 알트도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으나 매도세가 꽤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는 소리예요. 매수세가 약하다. 지금 현재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비트 4% 떨어지는데 알트들 6%에서 많게는 8%, 2배 떨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 매수세가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테더 도미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비트는 저점을 돌파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미넌스가 하다 걸리면서 비트가 상승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다. 테더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추가 하락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알트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현물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을 좀 길게 가져가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단타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밑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간다 할 때 아래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없이 알트 잡는 것도 사실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과 조금 다르게 알트를 이거 올라갈 겁니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여태 몇 년간 방송하면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알트 매매할 때는 저 사는 것도 좀 얘기해주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약간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안 해왔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 손절이고 어떻게 잡고 이렇게를 다 말씀드리잖아요. 알트 부분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알트는 엘리엇 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엘리엇으로만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지수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상 승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매 전략에 좀 몰빵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지표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평도 보게 되고 그리고 뭐 이슈적인 것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좋은 코인이 있다면 저도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제가 매수하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도 살 계획이다 하고 나서 뭐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다만 좋은 코인들은 누가 봐도 좋다. 그래서 비트 방향성 맞춰서 그냥 그대로 산다. 그리고 알트 이때쯤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만 전 얘기를 하죠. 어느 알트 사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때그때 하더라도 최소한 뭐 20-3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숏은 어디서 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디는 뚫리면 안 되는 자리인지, 그리고 차라리 명확한 자리를 원한다면 어디인지는 이거는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메인 관점은 어떻게 갈 건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인 관점으로 가더라도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단기적인 또 상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롱은 어디서부터 받으면 좋을지까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카운팅에 맞춰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에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다 해가지고 막 올라갈 거다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손절 라인 지키세요. 그러면 다시 다음 자리에서 복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또 생기니까 다 잃을 수 없잖아요. 내 자산을. 그러니까 꼭 손절 라인 지키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다들 경바